안녕하세요. 김민정의 뉴스 브리핑 김민정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2030년까지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환경수자원국 지형재 국장님과 함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브리핑 최초로 종이가 아닌 태블릿을 들고 오셨습니다. 역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네, 종이 줄이기를 하고자 종이 대신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구글 코리아가 2022 한국 트렌드 검색어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월드컵을 제친 검색어 1위가 바로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건데요. 특히 탄소 중립의 중요성 역시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어떤 관계인가요? 폭우와 폭염, 한파와 같은 극심한 기후 변화의 원인은 산업화 이후 증가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더워져서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온도의 한계가 1900년 대비 1.5도씨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지구의 평균 온도를 1900년과 비교해보면 이미 1.1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0.4도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덥게 만드는 주로 탄소가 포함된 6개의 기체를 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주 원인입니다. 산업화로 급증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여서 배출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해서 제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대표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극한 기후와 또 이상 기온, 또 풍수해를 보면은 정말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대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기준 연도가 되는 2018년에 대구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897만 톤입니다. 이는 7억 3천만 톤인 전국 배출량의 1.2%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대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산업 부문에서 24%, 자동차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수송 부문에서 24%, 가게나 공공시설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상업 공공 부문이 22%, 가정에서 난방과 전기 에너지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양이 2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 큰 숫자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에 대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은 250만 대구 시민들이 한 사람당 2대의 차량을 1년 동안 매일 운행했을 때 발생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양인데요.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의 양으로 설명하면 대구시 면적의 8배가 넘는 넓이, 즉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와 제주도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야지만 다 흡수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나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탄소 중립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0년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종류인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전기와 열로 바꾸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줄이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얻은 배출권으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과 함께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총 580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의 에너지나 자동차 연료를 줄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폭염 대응 시설 마련,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이어오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 적응 부문에서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탄소 중립 조례 제정과 탄소 중립 전략 수립,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해 평가 실시와 같은 실적을 국제기구에 제출해서 지난 11월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탄소 공개 프로젝트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대구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의 비전과 과제를 담은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 탄소 중립 전략이 무엇인지 또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전략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목표와 방안을 담고 있는 전략입니다. 대구시는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구시 미래 번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전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대구시 탄소 중립 전략의 5대 대표 과제와 8대 분야별 핵심 과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과제로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 그린 모빌리티 대구 구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활동, 탄소 줄이기 1110, 중수도 시스템 구축, 포레스트 대구 프로젝트 이렇게 5대 대표 과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먼저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는 대구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산이나 넓은 평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환경 훼손이나 폭우, 산사태 등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없는 대구형 친환경 태양광 선도 모델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붕을 철거하고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는 방식이라 도시 미관도 개선시키고 사업장 작업 환경도 개선하게 됩니다. 발전 용량이 1.5기가와트급으로 이는 대구시 배출량의 10%가 넘는 온실가스 95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석탄 발전의 대체 효과로 보았을 때 발전소 한 기를 약 10년 동안 운영할 때 발생하는 양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후 산업단지의 성면 슬래트 지붕을 교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굴뚝보다 이 태양광 지붕이 먼저 보이는 대구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그린 모빌리티 대구 구축과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캠페인 탄소 줄이기 1110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앞서 말씀드린 온실가스 배출원 중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송 부문이 약 24%를 차지합니다. 전국 평균 14%보다 1.5배가량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행과 대중교통이 편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또 탄소 줄이기 1110은 한 사람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려는 10가지 실천 활동을 말하는데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종이 사용 줄이기, 에너지와 물 사용 줄이기와 같은 실천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시민으로부터의 변화가 기업과 영업활동, 사회의 문화 전반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수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도 역시 좀 새로워 보이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시스템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개념으로서 대구시의 탄소 중립에 반영된 중수도 시스템 구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수도 시스템이 구축되면 물 이용을 효율화하고 상수도 생산에 드는 자원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동대구 복합발전센터,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등 14곳에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나무에 물을 주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지역과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 신규로 조성되는 지역에 중수도 시설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총 급수량의
30% 정도를 재이용할 경우 연간 2만 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데요. 이 양은 30년생 소나무 223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제 5번째 과제, 포레스트 대구입니다. 이 과제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대구에 더 많은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구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이 1996년부터 많은 나무를 심어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대표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대구가 24일로 다른 특광역시 평균 17일보다 7일이나 많았지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구가 18일로 줄고 그에 반해서 다른 특광역시는 20일로 늘어났습니다. 폭염의 도시 대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했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계속 이어가 포레스트 대구를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인데요. 금호강 녹색 힐링벨트, 기후변화 대응 숲 등을 조성해서 온실가스 40만 톤을 흡수하는 녹색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 5대 핵심 과제가 주축이 되어서 탄소 중립으로 행보가 차질 없이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8대 부문 핵심 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대구시가 전략을 마련을 하면서 기후 환경, 시민생활, 순환경제, 산림, 농축산, 경제산업,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건물도시 부문 총 8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니까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분야별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대구시는 8대 부문 85개의 과제를 이행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기후환경 부문에서는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눈높이 탄소 중립 교육과 기후변화 학교 교육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공감대 확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생활에서는 탄소 중립 생활이 생활문화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활용한 메리가스 자원화 사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 농축산 부문에서는 최고의 탄소 흡수 원인 산림과 습지를 잘 관리하여 나무를 새로 심는 것 못지않게 산불 예방 활동 등으로 이미 조성된 자원을 잘 보존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탄소 중립 3단으로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 ESG 경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 등의 신기술 산업을 추진하여 화석연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녹색교통 도시를 위해서 걷기 편한 도시,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도시 부분에서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 등 녹색 건축물 보급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8개 부문별 과제를 잘 이행해서 매년 이행 실적 점검과 평가를 실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네, 이 탄소 중립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혜택을 주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탄소 중립 실천 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올해부터 마을이나 아파트, 단체와 같은 공동체 단위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네, 그럼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은 환경적인 것 이외에 우리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급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37개 국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산업, 녹색 일자리를 통해서 2050년까지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부문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건물과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올해 1월 17일 착수된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으로만 2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 지역 시공 참여업체의 매출 증대와 산업단지 참여업체의 임대료 수익이나 전기료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각오, 그리고 대구의 미래상,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에게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 2050 탄소 중립 전략의 대표 과제와 중장기 계획들이 계획대로 잘 이행돼서 탄소 중립 도시 대구가 조성된다면, 우선 폭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큰 가로수와 녹색 힐링벨트가 어우러진 숲의 도시, 보행과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그린 모빌리티 도시 대구로 전환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대구의 광장에는 기후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후시계는 지구에게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지구온도 1.5도씨 상승까지는 6년과 15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탄소 중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와 관계된 일입니다. 기후시계를 멈추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탄소 줄이기 111년과 같은 작은 생활 실천 방안을 하나부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시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도시 대전환과 재도약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기후시계를 멈추는데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생존, 우리나라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지구를 위한 탄소 중립. 오늘은 환경수자원 국장님을 모시고 대구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필연적인 과제가 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함께 실천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의 선두에서 활약하는 대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